보자. 산업재는 뭐 원료를 공급하는 시장, 그지? 어떤 뭐 중도매, 도매, 뭐 가공공장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죠, 그지?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좀 니즈를 하는데 니즈를 한다고, 그지? 자, 봅시다. 소비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시각에 의한 세분화를 하는데 하나는 공급자 시각에 의한 세분화, 하나는 고객 시각에 의한 세분화, 그지? 역시 공급자, 고객 다 고객인데, 그지?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봅시다. 제품을 중심으로 세분화 변수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 제품을 중심으로 세분화 변수를 선택하는 걸 말하고, 환경 변수, 운영 변수, 뭐 상황 요인들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니까 대충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고객의 시각에서 따른 세분화는 당연하죠.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는 거니까, 그지? 고객들이 제품 구매하는 방식하고, 그지? 그 다음에 민감도, 얼마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 변수하면 공급자 시각에서 환경 변수하면 어떤 산업 분류, 어떤 산업이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어디에 입지를 해가 있느냐, 지리적 입지,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운영하는 변수에서는 어떤 그 회사의 자사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 집중하는 분야,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비사용자로 나누죠. 고객의 능력이 어떤가. 뭐 고객 능력하면 그거잖아. 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상황 요인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가, 아니면 긴급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시절에 뭐 마스크 같은 어떤 긴급한 제품인가, 또는 특수한 용도인가,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시간, 구매 방식과 민감도에 따라 가지고 구매 조직이 어떤가, 일본 뭐 시민단체인가, 아니면 뭐 정부 단체인가, 그지? 구매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대리급에서 구매 권한이 있는지, 과장급에서 구매 권한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가 어떤지, 구매 방침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에 민감한지, 기술에 민감한지, 그지? 그다음에 품질에 민감한지, 어떤 관계성에 민감한지, 그지? 관계성에 민감하다는 말은 뭐 자기들의 어떤 요구들을 갖다가 잘 반영시켜 주는지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 시간이나 세분화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은 고객 집단별로 제공하는 가치의 차별화를 둘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격 전략을 수립 가능하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고등어 뭐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회사 중에 뭐 고등어를 유통시킨다 했을 때 고등어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가공 공장에서 쓰는 뭐 사료용 가공 공장 뭐 사료용보다는 뭐 작은 고등어 있잖아, 이런 것도 보통 뭐 우리가 자갈치 시장 가면은 뭐 갈고 뭐 그 다음에 중고, 소고,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어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큰 고등어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작은 고등어를 선호하는지, 그지? 가치가 다르겠지, 그지? 가공 공장에서 그냥 가공해서 통조림용으로 만들 건지, 횟감용으로 하든지, 그지? 선호용으로 하든지 다를 거잖아, 그지? 다양한 가격 전략이 가능하고, 당연히 매출과 이익을 갖다가 동시에 끌어올 수 있죠, 그지? 매출을 올릴 것이냐, 또는 이익을 갖다가 높일 것이냐, 다르잖아, 그지? 예. 자, 이런 것들을 뭐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분화 시장 절차. 세분화 시장 절차가 세분화 절차라고도 하는데, 자, 봅시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가지고. 컴퓨터가 오늘 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시장 세분화 절차. 크게 한 5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세분화 수준을 결정하고, 수준.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범주, 카테고리 결정하고, 다음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 이제 세분화 변수, 어떤 걸 갖다가 세분화 변수로 작용할 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있잖아, 뭐 인구 통계학적 뭐 이런 거, 지리적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을 그 다음에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세분화 요건을 갖다 점검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세분화가 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분됐겠지, 그지? 세분된 시장을 갖다가 평가합니다. 이 시장이 세분화되면 평가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다음 단계인, 세분화 다음 단계인 타겟팅. 즉, 시장들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팅 평가 과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봅시다. 세분화 수준 결정. 세분화 수준은 뭐냐? 세분화하고자 하는 제품과 시장을 선택하는 거. 제품은 당연하죠. 그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여러 제품 중에서 세분화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기존 제품이냐? 그게 신제품이냐? 뭐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고, 그럼 시장 선택은 뭐냐?
소비자 선택이잖아, 그지? 어떤 전체 시장을 할 거냐, 부분적인 특정 시장을 할 거냐, 아니면 소비재 시장을 할 건지, 산업재 시장을 할 건지, 그지?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분화 변수를 선택하는데, 예, 기준이죠, 기준. 세분화 기준인데, 소비자 시장과 산업재 시장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인구 통계학적, 그지? 지리학적, 심리학적, 행동적 변수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 시장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환경 변수냐, 운영 변수냐, 상황 요인, 고유 방식이나 민감도 중에서 역시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 세분화죠, 그지? 세분화하면은 이제 세분화 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장을 실제 이제 세분화합니다. 세분화 쪼개지, 그지? 쪼갤 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겠지, 그지?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가지고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지? 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쪼갤 때 세분화는 이제 각 시장, 세분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이 과연 이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그지? 뭐 STP 또는 어떤 했을 때 마케팅 전략 중에서 포피가 적용 가능한지 점검 한번 해봅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지. 그래서 시장은 쪼갰는데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없다 하면은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지, 그지? 세분화가. 당연히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분 시장 평가죠. 이 세분 시장 평가 과정이 바로 뭡니까? 우리 타겟팅 시장 결정 과정과 똑같아요. 타겟팅, 그지? 네, 목적 시장을 이제 잡는 거잖아, 그지? 타겟팅, 그지? TTING인가? 자, 하나 더 붙습니까? 모르겠는데, 뭐,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시장 세분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 중에서 자사에게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거야. 예,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바로 목표 시장 선정으로 이어집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경쟁 분석에서 사용했던, 그지? 포시 분석, 그지? 자사, 보통 3C라고도 하는데, 그지? 자사, 그 다음에 경쟁사,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유통. 그래가지고 전부 C가 붙잖아, 그지? 그래서 포시 분석.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폴트가 이제 주장하는 5 폴스 분석, 그지? 그래서 현재 경쟁사와의 경쟁 강도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규 진입이 수월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수요자의 교섭력이 좋은지 나쁜지, 그지? 대체제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경쟁사의 정도를 따져줘가지고 평가해 줍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우리가 방구 중에서 이제 세분화 요건 있잖아, 그지? 절차 과정 중에서 세분화 요건 따지잖아. 어떻게 하면 세분화 변수 선택하고 시장 쪼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세분화 요건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니터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봅시다. 세분화 후에 각 세분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바로 세분화 요건이고, 세분화 요건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지? 세분화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적용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 그지? 이게 세분화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이 유효한 가치를 갖기 위한 요건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분화 요건이. 첫 번째,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마케팅 전략의 시장 자체가 동질적이면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 없잖아, 그지? 같은 시장이면은 따로따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질적이면 따로따로 되는 뭡니까?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질적 시장인데도 같은 마케팅 전략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질적인, 이질적인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계량화 가능해야 돼. 측정 가능한지, 그지? 매저먼트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래야지 측정 가능해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규모가 적정한지, 그지? 시장의 규모가 적정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투자가 가능한지, 그지? 마케팅 어떤 비용이 들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지, 그지? 예, 접근 가능해야 되겠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은 이제 안 되겠지. 마케팅, 시장 실컷 쪼개놓고 마케팅 비용 수립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지, 그지? 실제 실행 가능해야지.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지. 사실 실행 가능해야 되겠지. 실행 가능하다는 말 속에서 전부 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하나 따져보죠. 동질성과 이질성 방금 다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어야 돼.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이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 된다. 자, 이 말은 뭐냐?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말은 하나의 세분 시장에는, 그지?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지? 그래서 동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분화,
잘못됐다. 그지? 예, 이 말이다. 그지? 하나의 세분 시장에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지? 동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잘못됐다. 그지? 예. 이해되죠? 그지? 이렇게 말하면 시장을 쪼갰는데, 쪼갰잖아. 그럼 이 시장이 뭐 1번 시장, 2번 시장, 3번 시장이라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쪼개진 시장이잖아. 근데 이 시장 내부에서 뭡니까?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시장도 지금 동질적이지 않아 가지고 요게 요 안에서도 다시 시장이 또 쪼개져. 뭐 쪼개려면 쪼갤 수는 있겠지, 그지? 쪼개려면 쪼갤 수 있어. 이렇게 또 쪼갤 수 있어. 쪼개져.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쪼갰으면은 요 안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동질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어떻다? 1번 시장하고 2번 시장하고 어떻습니까? 3번 시장 다 외부적으로 어떻다? 이질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서로 다른 세분 시장에는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 이 시장, 1번 시장 마케팅, 2번 시장 마케팅, 3번 시장 마케팅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2번 시장 안에서는 뭡니까? 같은 시장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돼. 또 안에서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 이거 의미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 얘기입니다. 됐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지? 예. 세분화된 시장의 규모나 구매력이나 구체적인 특성들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통계적으로 측정해야 비교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 이게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다른 세부 시장 비교 가능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각 시장에 맞는 적절한 목표, 적절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규모의 적정성. 예, 세분시장은 제품의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된다. 의미가 있는 크기. 네? 자, 하나의 세분시장을 선정했는데 예상 매출과 이익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쪼갰다.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시장인데 자, 3번 시장을 갖다가 선택했다. 여기 보니까 매출이 예상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익 정도는 한 50억이 나와야 된다. 절반이 이익이 나와야 되겠네. 매출은 100억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지? 예. 근데 이익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장 잘못 쪼갰다는 얘기야. 시장을 이렇게 쪼개는 게 4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장을 몇 개로 쪼갠다고? 차라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3개로 쪼개야 되는데 너무 시장을 갖다가 잘게 쪼갰단 말이야. 그지? 예, 크게 쪼개야 돼. 실제로 보니까는 4개로 쪼개니까 앞에서 4개를 쪼개었을 때 이 시장은 100억이 아니고 매출이 한 50억이고 실제로 순이익이 한 10억 정도인데, 그지? 그래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잘게 쪼개지 말고 좀 크게 쪼개자, 시장을. 네, 그래서 규모를 갖다가 적정하게 잘 쪼개야 됩니다. 그 케이크도 쪼갤 때, 그지? 사람은 4사람인데, 사람은 4사람인데 두 조가리로 쪼개면 안 되잖아. 사람은 4사람인데 조가리를 5개로 만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뭐 그런 걸 얘기한 거야. 시장을 갖다가 배분하는 문제. 그지? 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마케팅은. 자,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네,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점포가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1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그 1인 소비자 대상한 점포가 저 시골에 가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유통이 안 되죠. 소비 사 먹겠지. 그지? 시골에도 할아버지 계시니까. 사실은 뭐,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방금 저희 집에 강아지가, 멍 짖었습니다. 들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정부 규제, 종교 등의 장애 없이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너무나 이게 시장을 갖다가 규제해서 접근 못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통망이 없거나 유통망이 없어도 안 되고. 맞지? 자, 고객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판매 못하면 기업 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세분시장에서 포피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세분시장이 요구하는 제품, 가격, 적절한 가격, 유통시킬 유통망,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뭐, 게임이 되지. 그지? 자, 아무리 세분시장 규모가 크더라도 포피 실행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다.